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시입니다. 삼성 경영 승계와 관련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입니다. 참 이거 이러다 보면은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혹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것은 아닌지, 또 공기업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지영 아나운서, 김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큰일인데요. 예. 정말 큰일입니다. 예. 예. 삼성전자, 예. 대한민국의 보물인데, 네. 예, 그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화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아니면 뭐 중국 기업들의 인수당할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고, 예.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예. 경영 승계를 할 경우 예. 상속세를 65%, 예. 결국은 상속을 하고 나면은 경영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네. 그런데 지배주주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30% 할증이 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65%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의 3.5%예요. 예. 그럼 3.5% 중에 65% 3분의 2를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1%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0.6%예요. 그 두 개 합치면 1.6%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8%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호업법대로 고지고대로 하게 되면 3%, 그러니까 5%는 팔아버려야 돼요. 예. 3%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세 내고 남은 거 뭐 합치면 한 4, 5% 정도 남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뭐 삼성물산 주식 뭐 이런 데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순환 출자 뭐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한 5% 남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00% 지분 중에 5%를 가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5%를 행사한다. 그거 뭐 국민연금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 뭐 다른 헤지펀드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탐낼 거다. 또 중국 정부가 탐낼 것이다. 라고 봐요. 왜?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세계 최고의 양산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중국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싶겠죠. 네. 이것은 그냥 상상 속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봐요. 예. 네. 자, 이렇게 상속세가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이유, 네. 뭐 우리 국민들은 상속세 당연히 내야 된다. 네. 부의 세습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예.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어떻게 부의 세습을 하냐. 우리나라 너무 후진적이다. 이거는 네. 뭐 권력의 세습 같은 거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이고, 네. 예. 아주 못된 모습으로 봤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80년대까지는 선진국들도 상속세율이 높았어요. 아. 예.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자본의 국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자기 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상속세를 높이 매겨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야, 내가 여기서 왜 국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케아. 네. 스웨덴에 이케아의 창업자 같은 사람은 아예 스위스로 회사를 옮겨버렸어. 예, 스위스는 상속세가 거의 없거든. 예. 옮겨버렸어요. 이케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야, 이게 아니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라는 반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폐지해버린 거야. 예,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웨덴 상속세 폐지,
노르웨이 폐지, 캐나다 폐지, 호주, 뉴질랜드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아, 예, 상속세 없어요. 그래서. 그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예,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그림으로 좀, 보시면 예, 예. 더 알겠죠. 보기가 쉽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위에 상속세 폐지 국가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폐지한 나라들은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요. OECD 국가 중에 15개 국가가 상속세를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어떠냐?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55%거든요. 여기 쭉 예. 제일 왼쪽에 예. 있는 나라. 한국은 5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제일 높아. 저 빨간색의 이게 할증이에요. 할증이군요. 예. 기업을 상속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죠, 한국이. 한국이 세계 최고이고, 거기다가 많은 나라들이 기업을 상속할 때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네. 기업을 상속하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면 기업을 잘못하면 해체하고 팔아버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건 누구도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업을 해체할 때는, 기업을 상속할 때는, 자, 일정 기간,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그냥 그 노동자들을 그냥 고용하고 있으면 7년 지나고 나면 다 없는 걸로 할게. 상속세 면제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요. 아. 기업을 해체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는 거지. 무조건 그냥 걷어들이고 본다. 예, 무조건 저 재벌 나쁜 놈들이니까, 재벌 나쁜 놈들이니까 저거 뺏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남아나는 게 없고 네. 지금도 말이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들 중 뭐 자본금 한 1,000억 원대 되는 예. 이런 아주 탄탄한 네. 이 중소기업들이 매물로 나온 게 한 30% 가까이 많아요. 된다. 예. 예. 그래서 헤지펀드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상속을 해주면 남는 게 없다. 예. 회사가 무너지니까 아예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외국계 회사에다가 예. 이 네. 회사를 팔겠다라고 해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중소 벤처 예. 업체들 아주 탄탄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그래서 그 37 같은 그 손톱깎이 회사는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의 해산하다시피 그렇게 된 거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말이죠. 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편법으로 다 한 거야. 65%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지고대로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재벌 이게 소위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나만 한 거 없어요. 다 해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상속세가 65%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했냐면 그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네. 좀 재주를 부리게 만드는 조항, 허용해주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차명 계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속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재벌 총수들이 2세, 3세는 다 범죄자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야.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예, 다 범죄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걸면 다 걸리고, 잡히면 다 쇠고랑 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범죄자들인 거예요, 이게.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상속세를 내면 회사가 해산되는 거니까, 그냥. 이야, 네. 참,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그렇죠. 있군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네. 예, 그냥 다 재벌, 도둑놈들, 범죄자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이게. 네. 뭐 이제 경영의 세습 네. 이런 부분은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하지만 삼성이 지금 뭐 경영도 잘해왔고 예.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 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너가 있어야지만 이 회사가 운영이 된다.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오너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너 하면 도둑, 갑질, 뭐, 네. 이것부터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오너가 없어진 기업들은 그럼 어떠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기아 자동차 옛날 81년부터 97년까지 오너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김선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노동자들이
그 민노총이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해버렸지. 중간에 적자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분식회계하고 뭐 다 그랬다고요. 오노가 사라지면 아주 도덕적이 될 것 같은데 오노가 사라지면 매우 부도덕한 회사가 돼요. 오노가 있으면 그 오노의 부패를 막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노 있는 기업은 오노만 부패해. 직원들은 부패를 못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오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전부패. 회사 전체가 다 그냥 곳곳이 다 썩는 거죠. 야, 망하기 전에 내가 더 빼가야 되겠어. 그렇죠. 막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그게 기아자동차도 그랬고 그 설원양 회장이 사라지고 난 그 대한전선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고 대우조선도 뭐 비슷한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오너가 훌륭해서 오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주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너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은 근데 오너 없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오너 없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 아주 전설적인 전문 경영인 있죠. 잭 웰치. 제가 그렇지. 예. 예,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전문 경영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거의 이건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악마 수준이었어. 네. 왜? 10% 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에는. 그래서 직원 평가,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10%는 무조건 잘라내. 와, 무섭네. 무시무시하죠. 잭 웰치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은 그러니까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잘라낼 수 있는 거야.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못하는 노동자는 너는 나가야 돼. 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은. 미국의 문화는 그게 돼요. 네. 한국은 오너가 없어지고 전문 경영인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노조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아.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뭐 노조들이 사장실에 점거를 하고 막 들어와서 난리를 치우고 네. 사장 쩔쩔매고 에이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그게 외국 오너가 기업이니까 있으면 네. 오너가 있으면 그나마도 그런 싸움이라도 돼. 네. 오너가 없어지면 싸움도 안 돼요. 타협하고 말아요.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그냥 타협하는 거지. 그래서 기아자동차의 그 김선홍 회장은 자기가 오너가 사라진 그 기업의 사장으로 첫 취임을 했을 때 첫 일성이 뭐였냐면 나는 사장이 아닙니다. 아, 나는 대표 사원입니다. 대표상. 노동자의 대표라는 거죠, 자기가. 네. 멋있잖아요. 예. 진짜 따뜻한 기업이지. 기아자동차는 따뜻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망한 거죠. 그러고 따뜻하게 망했군요. 네. 예. 그러고 망한 거죠. 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교수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우리나라 기업 다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다 그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건희 회장님 같은 네. 경우 병석에 누워 계신데 네. 이거 눈 감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이거 큰일 나요. 이 순간부터 저 이제 이건희 상속세 문제로 이제 예, 이건희 더 회장 골치 아파지는 사라지고 거죠. 나면 분명히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지배구조는 분명히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걸 거예요. 네. 예. 야, 이거 정말 국민연금이 접수하거나 아니면 그걸 안 하면 이제 국제적인 매물이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살 가능성으로.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럼 뭐 이재용이 회장이 됐을 때 이재용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금을 현금화시킬 부분들을 현금화시켜야 되니까 주식을 내다 팔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주식을 중국이나 네. 해치펀드들이 사면 네. 뭐 삼성은 이제 우리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얼마든지 뭐 그게 뭐 지금도 외국인 주주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도 많고 지금도 얼마든지 사실은 적대적 M&A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 그 카리스마 진짜 신화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그분이 가시고 나면 글쎄요, 저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송주영 아나운서. 네. 북한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네. 갤럭시 유명하죠. 아, 예, 유명하지요. 예. 북한에 있을 때도 삼성이란 말은 들으셨나요? 삼성이란 말보다 현대 이제 정몽 소떼방북해서 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말한 그러니까 정몽주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정주영. 네, 정주영 네. 회장님 같은 이제 회장님이 계신데 삼성의 이제 이건이라는 회장이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런 회장님들이 한 몇 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나의 나라 같은 그런 기업 대기업들이다. 그러니까 북한처럼 이제 공기업이 아니고 다 사유 기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 북한은 뭐 독재 세습 사회니까 뭐 이렇게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겠죠. 주민들 이제 또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됐을 텐데 아 정말 이거 답답한 상황이에요. 저도 받아서 예. 또 게다가 정부가 연기금을 또 동원해서 경영 참여를 하겠다. 뭐 스튜어드십 코드인가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 이름도 어려워요. 아, 예. 스튜어드십 코드. 뭐. 예. 아,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소위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해서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쵸.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주주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네가 가서 표도 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그런데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주인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국민연금이 아, 그럼 누구냐? 그럼 대통령이고 그렇죠. 시민단체들이고 뭐 다 그런 거죠. 노조고. 완장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시민단체 하면 노조니까.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미래, 삼성의 미래가 이제 암울해질 수뿐이 없는 상황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다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전망은 그렇습니다. 희망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망은 그렇게 될 것 같다. 아, 참,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는. 예, 지금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네. 그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는 받고 있지만, 이게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군요. 예, 뭐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무시무시합니다. 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너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망하는 그런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너가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 현재의 우리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기업의 오너를 제거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지금 손을 봐야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65% 상속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려면 기업을 처분해야 되는 이런 수준의 상속세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손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삼성전자도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예. 기업에 대한 불신, 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건전해지고 투명해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또 좌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불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가진 자에 대한 미움으로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오늘 중으로 신의 한 수가 30만 돌파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